저는 할머니들 맨날 위산 억제제 먹고 있고 몸에 근육은 별로 없고 골다공증 있고 너무나 물을 많이 먹는 것도 식전에 너무 저염식을 많이 한다던가 스트레스도 정말 주범이에요.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이 또 결국엔 공복커피를 유도하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저희가 아무리 좋은 영양을 먹어도 노력을 해도 사실 건강해지기 쉽지 않고 너무 높아도 문제가 돼요. 맞아요. 염증 염증. 더 염증 나아가서 암도 사실은 의심이 돼요. 물이 녹슬고 있다. 간 기능은 제가 좀 패스를 하려는데 좋아요. 아쉬워요? 해야 돼요? 해야 돼? 간 중요하지. 지금 했던 흐름 있잖아요. 네. 콜레스테롤과 혈당과 간 수치를 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지방간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병인이고 간 수치도요. 흔히 간 수치 그러면 AST, ALT는 이제 좀 알아요. 또는 OT, PT라고 하는 거 이것은 이제 효소거든요. 그러니까 세포 내에서 효소가 염증이 생겨서 이게 바깥으로 나오는 그런 간 손상 개념인데 여기도 자세히 보면은 간 수치 AST가 높은 사람이 있고 AST가 보통 AST, ALT니까 첫 번째 효소, 두 번째 효소인데 흔히 지방간 하면 뒤에 게 높아요. 지방간이 있을 때 알코올성 지방 또는 비만성 지방들은 AST, ALT면 미묘하게라도 뒤에 게 높아요. 그럼 보통 이제 35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35, 50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전통적인 지방간인데 간 손상 개념에서는 GOT 그러니까 여기서는 AST라고 적혀 있네요. AST가 앞에 게 높으면은 간 손상 개념 보면은 영양제를 너무 많이 먹고 있어. 약을 너무 많이 먹고 있어. 특히 정신과 약을 많이 먹고 있어. 이러면은 이제 간 손상이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AST가 높으면은 내 먹고 있는 인위적인 약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특히 약끼리 충돌되는 경우도 많아서 간 손상 개념은 AST라는 게 있다. 간마지 TP는 좀 다른 얘기니까 원장님 얘기해 주실까요? 네. 간마지 TP가 왜 중요합니까? 간마지 TP는 우리가 원래는 뭐 간 담도 수치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것들은 우리의 몸의 해독 니즈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해독의 니즈요. 네, 해독할 게 많다. 해독할 게 많다. 네, 글루타치온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흔히 우리가 피곤은 간 때문이야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사들이 간 수치 괜찮은데 당신은 괜찮아고 하는데 그 간 수치는 아까 말한 건 염증 또는 손상 개념이니까 그 수치가 높으면 그건 정말 이상한 거고 간 수치가 정상이어도 간이 꼭 손상돼서 수치가 높은 그 손상의 개념이 아니라 간 자체는 거대한 해독 그죠? 기능이잖아요. 네. 근데 해독 기능이 안 되니까 머리가 맑지 않고 약도 되게 힘들어하고 사실은 자기 몸에서 나오는 여성 호르몬 자체도 해독이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 해독을 평가할 수 있는 검사가 사실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우리가 그나마 GGT. 간마지 TP가 높으면은 어. 간마지 TP만 유달리 높은 사람들은 아마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것만 높은 사람도 꽤 많아요. 많아요. 꽤 많아요. 간 수치는 간 기능을 보는 거죠. AST, 네. ALT는. 네. 간 수치는 아주 정상이. 그중 옵티멀 값인데도 네. GGT만 계속 80, 90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떤 프로토콜로 넘어가세요? 이제 간 해독 프로토콜로 넘어가요. 맞아요. 이거는 이제 기초 의사 선생님들은 그냥 술 먹지 마세요 정도만 네, 이제 근데 하는데 좀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저는, 않아요. 쉽지 않아요. 잘 안 떨어져. 그래서 인생을 되돌아보라는 말씀이시는 것 같아요. 네,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과연 수치들도 끊고 네, 우선순위도 바꾸고 해서 체중도 좀 줄여보고 해서 해볼 수 있는 잠도 잘 데까지 자야 해보자. 돼. 잠도 물론 잘 이거 가지고 질병이 반드시 일으킨다는 그런 연구가 많지 않아서 되게 무시되고 간마지 TP는 좀 소홀히 되는 그런 지표이긴 해요. 간마지 TP가 전반적인 해독 해도 수요. 큰 틀에서는 또 네. 항산화 독소. 지표라고도 저는 맞아요. 생각을 해요. 기능학 하는 의사들은 많이 중요하게 생각해요. 진짜. 이건 좀 처음 네. 듣네요. 이건 네. 사람들이 아마 처음 들을 이게 것 같아요. 옵티멀 20인가 30 넘어가면 문제를 봤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4, 50을 훌쩍 넘어서 이거는 맞아요. 이제 남자 여자가 좀 다르기니까 참고 대략 네. AST, ALT, GGT 다 한 20대 정도면 좀 그런 사람 괜찮다. 찾기 진짜 힘들어요. 20대 정도는 괜찮다. 남자들은 한 30대 정도면 괜찮다라고 좀 보는 것 같아요. 정상 범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추가로 네. 계속해서 남겨놓겠습니다. 아.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신장은 사실 또 우리가 되게 침묵하는 장기라고도 하는데 나중에 다 망가지고 나서 이제 알게 되잖아요. 저는 또 패스할 게 없다 생각하는 게 단백질, 그다음에 BUN, 크리아틴까지 포함해가지고 유달리 이제 총단백질이 낮거나 그 정도면 정말 단백질 안 먹는 사람이고요. 이 총단백질 낮을 때는 단백질 섭취량이 낮을 때도 네, 발생하나요? 맞아요. 토탈 프로테인이 뭐 8.3부터 정상이라 그러면은 막 8.1, 7.9 이런 사람은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총단백질이 너무 낮아지니까 어떻게 보면 식단을 볼 수 있고 총단백질 넘어서 문제되는 경우 없는데 근감소 포함해서 총단백질 낮은 것도
어쨌든 이왕이면은 자기가 정상치인데 끝 정상이냐 충분히 자기가 촌단백질 보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비유엔리라고 하는 요소 질소도 그런 총단백질이면 이것이 나이트로젠이라는 건데 이것도 총단백질과 좀 관련돼요. 그래서 너무 낮은 총단백 또 심지어 너무 낮은 크리아티닌, 너무 낮은 맞아요. 요소 질소도 아 내가 단백질 좀 적게 먹고 고기를 있구나. 안 먹는구나. 것들. 안 먹는구나. 아, 이런 게 진짜. 높은 것만 문제가 돼요. 뭐 크리아틴이 높으면은 이제 1.2 기준으로 했을 때 1.3 또는 그것에 반비례해서 사고체 여가요. 그래서 흔히 신장 기능은 너무 뚜렷하게 막 60 미치면은 경고 뜨고 이래서 이거는 되게 많이 알고 있거든요. 네. 계산식으로 맞아요. 사고체 여가요. 그러니까 크리아틴의 어떤 역치이긴 한데 물론 이제 당연히 신장 기능이 나쁜 것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되게 중요하지만 총단백질이 너무 낮은 경우도 네. 아예 식단을 돌아봐라. 가공식품만 먹고 있지 않는가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요산도 많이 기능학에서 보죠.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까? 네. 너무 많아도 통풍, 네. 너무 낮아도, 너무 낮아도 항산화 시스템이 안 마그네슘 좋구나. B6 뭐 이런 결핍 있을 수 있죠. 너무 많을 때 요산 수치가 너무 높을 때 총풍과 연관된다는 건 아시는데 너무 유명하죠. 네. 너무 낮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건 어떤 맥락이에요? 너무 높을 때 통풍 말고도 뭐 과당이라든지 인슐린 저항성이라든지 비만 이렇게 있을 때 요산 수치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너무 낮아도 마그네슘이나 뭐 비타민 B6나 여러 가지 혈압약을 먹으면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산 수치는 되게 다양하게 해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쉽지는 않다. 하지만 하나는 너무 높은 건 우선은 당신의 식단이 잘못된 거다. 옆에 보면은 창고치가 있어요. 네. 창고치에 딱 가운데 있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왜냐면 끝에 벗어나야 이제 질병 그 하이라고 또 로라고 뛴 텐데 정상 정도를 가능한 옵티멀 레인지에 있는 게 좋겠다. 저는 여자는 6, 남자는 7 이렇게 봐요. 그 상한치? 네. 네, 네. 그리고 상한. 넘어가면 주의. 요 그냥 넘어갈 뻔했는데 혈구 검사 맞아. 중요해요. 가장 싸면서도 가장 중요한 가장. 면역 검사예요. 아, 그래요? 이게 한 2, 3천 원밖에 안 하거든요. 혈구 검사. 근데 이거 하는 제대로 안 CDC. 보잖아 이거. 맞아요. 제대로 안 봐요. 이거 보면 재밌는 거 많아요. 재밌는 거 하나하나 많. 의사도 잘 안 보죠. 안 보죠. 왜냐면 백혈구 수치가 헤모글로빈만 보지. 백혈구 수치 떨어진 거, 뭐 또는 이제 검진을 와서 백혈구 수치가 높은 경우는 검사에서 거의 없어요. WBC는 일종의 나의 공격에부터 싸우는 일종의 보병 부대 같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거니까 백혈구가 너무 높으면은 감기라든지 또는 그 사이에 뭔가 염증 질환이 있어서 높은 거다 생각하면 되는데 너무 낮은 경우도 종종 있어요. 종종 우리가 종종 보통 있어요. 의사들은 4,000 네. 미치인데 막 3,000대, 3,000. 2,800 이런 사람들은 보통 증상이 있죠. 백혈구가 너무 높다는 것은 현재 감염이나 어떤 감염. 염증 이슈가 높다. 음. 근데 싸우고 있다. 너무 낮은 경우에는 지금 군대가 지금 기능 싸울 수 못하고 없다. 있다. 네, 싸울 수 없다. 네. 평상시에 혹은, 군대가 네. 없다. 혹은 바이러스 동원할 수 감염이 있는. 되면은 그러니까 조금 골수 억제가 되면서 좀 적게 나오기도 해요. 너무 낮은 거 중요하게 봐야 된다. 맞아요. 아마 보통 혈구 검사하면은 백혈구뿐만 아니라 이 안에 임파구 같은 것도 검사하고 네. 백혈구에도 임파구 안에도 중성구. 이제 중성구가 있고 림프구. 임파구. 그러니까 네. N과 N이 있어요. 이게 너무 어렵지만 왜냐면 뒤에 그 비싼 NK 검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NK 검사가 보통 요즘 유명해서 한 10만 원 정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3,500원 안에 이 피 검사 안에 뉴트로필, 중성구와 임파구의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NL 레이쇼 여기 없어요. 없어요. 이거 그냥 꿀팁이니까. 네. 보통 이제 NK는 임파구거든요. 네. 임파구에 속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B 임파구도 있고 T 임파구도 있고, 근데 그런 걸 우리가 보통 잴 수 없으니까 NK가 흔히 면역 검사하고 특히 암 환자들 또는 잦은 감염에서 수치가 떨어지는 경우 이제 흔히 기능의학뿐만 아니라 일반 병원에서도 NK를 좀 많이 보긴 해요. NK가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NK가 면역을 네. 보여주고 특별히 바이러스나 특히 암 환자들한테서는 NK가 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1차 면역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될 그러면- 것 같아요. 세포성 1차 면역. 지금 암 위험이 높은 사람한테도 NK가 낮게 나와요? 아니면은 암에 걸린 사람만 낮게 나오는 거예요? 암 환자들 중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암에 투병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NK 수치가 그 우리가 바닥인 경우가 꽤 많아요. 물론 이제 암 중에서도 조금 괜찮은 암들 있잖아요. 혈관으로 많이 떠다니지 않는 예를 들면 갑상선 암 같은 경우는 NK가 정상인 경우가 많은데 큰 암들 있잖아요. 뭐 혈관으로 임파구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암들은 대개는 이제 좀 굉장히 바닥인 경우가 꽤 많은데 여러 번 검사해도 다 네. 바닥인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일종의 거꾸로 NK가 너무 떨어지면 암 검진, 최근에 체중까지 감소됐으면 좀 암 검진을 해보세요라고 할 정도로 물론 바이러스
취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헤르페스에 자주 걸린다거나 여성들은 질염이나 방광염을 달고 살거나 상기도 감염을 달고 살면도 그때도 NK가 떨어지는 경우도 꽤 많긴 한데 물론 정상의 사람도 떨어지지만 정상이 정상 아닐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비싼 검사를 굳이 안 하더라도 이 혈구 검사에 중성구와 임파구의 비율을 보면은 흔히 NL 레이쇼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2.5 이상 그러니까 중성구가 높고 임파구가 낮으면 임파구 안에 NK가 들어있으니까 임파구 퍼센트가 보통은 한 30에서 한 50% 정상인데 20%대면은 NK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NL 비율이 2.5 이상이면은 NK가 떨어져 있겠구나. 뉴트로피 한 4-50% 그다음에 그 림포가 한 30%, 20% 이렇게 하면은 이제 30, 두 배가 20% 되는 넘어야 거죠. 돼요. 30%. 네, 그러면 이제 두 배가 넘어가면 NK 세포 면역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이 검사를 의사들이 기본으로 하거든요. 네. 이거 그냥 기본으로 하는 검사에 이게 꼭 들어가. 우리가 기본 검사에 GGT가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기본 검사에 다른 게 안 들어갈 수도 있지만 CBC라고 CBC라고 하는 이 백혈구 한 7, 8개 보는 거를 거의 다 해요, 의사들이. 꼭. 그렇기 때문에 뒤져보면 다 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검진 결과를 꺼내서 숫자를 보고 할수 요즘은 있지. 챗GPT 넣으면 되니까 GPT? 지금 이 영상은 그러네. 방향을 얘기해 주는 맞네, 거니까 맞네. NLR 레이쇼 뭐야? 이렇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기 오케이. 거를 그냥 스캔해서 보여주고 오케이. 한번 이렇게 키워드만 해도 좋다. 설명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오늘 맞아요. 이 영상은 다 설명할 필요가 안심했어. 없어요. 와, 시대가 안심됐어. 바뀌었다.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네. 저도 지금 그 진료실에서 이렇게 많은 검사를 다 집어넣고 환자랑 저는 클로우드 AI나 챗GPT 하면서 다시 요약해 주거든요. 그러나 AI는 할루시네이션, 네. 또 오답이 많다. 그래서 제가 또 참고하셔서 봐야죠. 참고하셔서 좋습니다. 내 오케이. 결과지 이렇게 찍어가지고 네. 이렇게 하면은 근데 좀 그런 시대가 되었네요. 네, 질문을 잘하면 아. 송곳 같은 질문을 하면 돼요. 그냥 내 건강지 해줘 그러면 당신 정상이야라고 학습될 가능성이 많고 이런 관점에서 얘기해 줘 하면 굉장히 많은 지식도 주고요. 네. 제가 최근에 좀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인데 이제 철분 결핍. 저장철분. 네. 이 개념이 뭔지 낯선 분들이 많을 거고 현장에서 지금 체크가 안 되고 있는데 특히 다이어트 하시는 여성분들한테도 이 문제가 심각한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두 분의 어떤 이게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나 임상에서 보시는 것들이 뭔지 궁금합니다. 저는 다이어트보다는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들. 하지불안 증후군요? 하지불안 증후 환자들 저 되게 많이 보거든요. 네. 자려고 하는데 다리가 막 불편하고 안절부절 못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 환자들이 꽤 많아요. 근데 네. 그런 환자들이 우리가 도파민 대사에 관련해서 원인을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저장철이 낮아요. 헤모글로빈 정상인데 그런 환자들은 철분 주사를 줘요. 그럼 많이 좋아져요. 그분들에게는 헤모글로빈이 기준이 아니라 저장철을 기준으로 이 환자의 철분 풀을 좋게 해줘야 도파민 대사를 좋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을 잘 취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헤모글로빈은 철분사의 그 관계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요거를 저는 어떻게 비유하냐면은 저장철은 저수지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논의 답수로로 생각하면 더 좋겠네요. 저수지가 아직은 좋으면은 중간에 물이 말리면 흘려보내면 된다 생각해서 저수지 일종의 최후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보통은 페리틴이 먼저 떨어지고 헤모글로빈이 사실은 거꾸로 나중에 떨어지는 구조로 우리 몸속에 빈혈이 진행되는데 그러나 페리틴이 저수지에 물이 찰랑찰랑하면 다시 고기 먹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지 보충하면 되는데 헤모글로빈은 난 정상이야. 근데 막상 검사를 하면은 잘 검사 안 해주긴 하지만 이 페리틴이라고 하는 저장철분이 바닥이라면은 특징적인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헤모글로빈은 정상으로 만들어야 돼서 여기저기서 끌어가지고 어쨌든 수치는 정상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서양이 있으니까. 근데 저장철분이 떨어져 있는 경우는 고기를 안 먹어도 너무 안 먹어요. 여성들 가공식품 먹다 보면은. 근데 고기를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위산저하도 이렇게. 위산저하. 그래서 위산저하는 뒤에 저는 눈에 이거 하면 너무 좋겠다라고 늘 강조하는 게 펩시노겐은 나중에 한번 하겠지만 네. 이게 다 연결돼요. 펩시노겐이 떨어져 있으면 즉 위산이 떨어져 있으면 그냥 고기를 먹고 싶어도 소화가 안 되니까 늘 피하는 또는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그냥 바로 내려가니까 12장에서 흡수가 안 되고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또 장내 미생물까지 불균형이 이어지는 뭔가 이렇게 서로 연속 전달인데 그 첫 출발이 페리틴이 보통 11에서 330인데 너무 떨어져 있는 경우는 다시 저위산증 검사를 안 하더라도 이해했으면 위산 저하를 의심하고 그쪽 질문을 파고들어서 위산 저하를 해결해주고 아니면 먹는 습관은 고기를 많이 먹고 그래서 페리틴 흔히 하는
검사니까 요즘은 비싼 검사도 아니니까 이거 추가하면은 정말 많은 정보. 너무 높아도 문제가 돼요. 맞아요. 염증. 염증. 더 염증 나아가서 암도 사실은 의심이 돼요. 뭐 340까지 정상인데 아. 500, 600이면은 좀 각 잡고 진짜 의심해봐야 이상하죠. 돼요. 특히 남자들 페리틴 높으면은 그것도 염증을 넘어서 암 단계의 시작점에 하이페리틴도 의심을 할 수는 있어요. 몸이 녹슬고 있다. 그렇게 쉽게 얘기해요. 어쨌든 페리틴 수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검사하는 건 아닌데 꽤 보여주는 게 많다. 네. 근데 약간 빈혈을 의심한다면 의사들이 대부분 합니다. 페리틴 아. 수치, 페리틴 검사를. 헤모글로빈 수치로 의심될 때요? 아니면 그냥 증상으로 빈혈이 의심될 때요? 그건 의사마다 다른 네, 것 같은데. 헤모글로빈이 낮아야 사실은 보험 수가가 되기 그건 때문에 맞아요. 이건 10 이하일 때만 하는데 검진은 그냥 다 하니까. 예, 오케이. 검진해서 저는 그냥 해요, 페리틴. 이 환자 염증이다 그러면은 페리틴 합니다. 저희도 기본 검진에 이 페리틴 들어가 있어요. 네. 혹시 페리틴이 낮다는 분들의 네. 임상적 증상이 뭐가 있어요? 많죠. 그걸 뭐가 보면 있어요?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탈모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삐쩍 말랐고요, 일단. 그리고 늘 매가리가 없고, 그리고 고기 안 먹는 그런 히스토리가 있고, 식욕이 좀 떨어져 있어요? 네, 그리고 장 너무 안 좋아요. 장이 안 이뿐만이 아니라 장 안 좋고. 그러니까 상상하는 그 30대 젊은 여성,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서 해먹기 귀찮으니까 시켜 먹고, 배달 음식 먹고, 대충 깨짝깨짝 먹고, 다시 그냥 고기는 1도 안 먹고, 와. 그냥 가공식품으로 때우는 분들은 열의 7, 8명은 페리틴이 안 낮을 수가 없어요. 저는 할머니들. 그렇죠. 잘 안 그렇죠. 먹는 할머니들. 어. 페리틴 낮고 단백질을 안 먹으니까 당연히 맨날 위산 억제제 먹고 있고. 그렇죠. 위산역제제 너무 많이 네, 처방받으니까 이미 먹고 여기저기서 있고, 약을 주니까. 네. 몸에 근육은 별로 없고 골다공증 있고. 근데 더 악순환이네요. 악순환이죠. 소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음. 네, 그래서 저는 고기 먹고 식초를 좀 드셔보세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펩시노겐이 있어서 같이 얘기하면 펩시노겐은 정말 해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럼 바로 펩시노겐 한번 건드려 네, 볼게요. 어차피 연결되는 거니까 정말 기능약병원 아니고는 아니면은 아마 검진해도 세팅이 안 돼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요청해보세요. 기능약병원은 당연히 하는 검사들이니까. 근데 펩시노겐은 저희도 않아도 이제 요청하는 저희는 또 이제 필수 검사여서 맞아요. 저희 필수로 저희는 하는데. 장이 안 좋은 분이 너무 많아서 필수 검사 해보면은 네. 펩시노겐을 아는 의사가 별로 없어요. 소화기 내과조차도 당연히 이거는 그냥 위산을 측정한다 그러면은 내시경을 해서 거기 끝에 내시경 끝에 그 pH라는 것을 모니터하는 어렵게 해서 거기서 이렇게 모니터하고 나오는 그런 내시경적 검사로만 배웠기 때문에 펩시노겐을 알 수 없는데 이 공복식 펩시노겐 하면은 1과 2라고 하는 비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펩신이 1과 2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그것에 이제 절대 양을 보기도 하고 특히 이 펩시노겐 1이 흔히 70 이하면 위산저하를 하는데 대부분 다 70 이하고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50, 40, 30 이러면은 낮을수록 대개는 증상들이 소화 증상이 너무 많아요. 그게 있고 또는 1, 2 비율도 있어요. 그래서 3.0 이하거나 왜냐면 가끔씩 염증이 너무 심한 사람은 펩시노겐이 또 증가돼 헬리코박터가 감염되어 있는 사람은 거꾸로 펩시노겐이 1은 증가되고 그러나 1, 2 비율은 또 3 이하고 해서 요 안에도 이제 같은 기능의 의사들도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환자의 증상이에요. 증상이 제일 중요하니까. 의사도 모르는 거를 이제 여기 이 슈퍼파워가 알고 있다. 대단하다. 네, 근데 너무 도움돼요. 이 펩시노겐이 만약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유산 보충제라는 게 있어요. 베타인 HCL이거나 네. 아니면 이제 에사비 같은 거나 아니면 그냥 먹는 식초 먹고 소화 잘 되는 사람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아니면은 고깃집 가면은 항상 발사믹 식초 해가지고 먼저 에피타이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거 먹어야지만 소화 잘 되는 그 패턴들이 있으면은 저는 유산 보충만 잘해도 진짜 많은 문제, 고기를 먹게 되고 네, 유산 보충이 돼야지 장도 좋아지고 첫 스타트가 저희는 유산 저하로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위 문제인 경우죠. 많은 것들을 다 일으키는 상위 문제 펩시노겐. 그래서 좀 연결한다면은 내시경에서 그 유명한 장상피, 화생, 네, 위척성 위험이 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위의 노화를 우리가 이제 의사들은 대충 위암 뭐 리스크 하면서 사람 벌벌 떨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이가 들면 이제 위암이 증가되는 것이 있는데 물론 헬리코박터 때문에 생긴 수가 있으니까 위암 리스크는 맞는데 위축성 위험 장상피 화생은 이제 어느 정도 안단 말이에요. 좀 나이 드신 분들거나 스트레스 많은 사람들은. 근데 40대인데 벌써 위축성 위험이야. 이제 그리고 위축됐다는 얘기죠. 위세포가 위축됐으니까. 위의 노화고 장상피 화생은 위에 있는 상피가 장처럼 보인다 해서 장상피 화생 메타플라지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위세포의 기능이 구조적으로 망가졌으면 기능적으로 안 망가질 수가 없죠. 그러면은
검사는 안 하지만 그런 경우가 대표적인 위설 저산증. 근데 그 위에 식도가 조금 이렇게 경계가 있다고 해서 역류성 식도라는 진단을 같이 주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역류성 식도 진단에 꼬리표가 묻으면서 주구장창 만나는 의사마다 식도염약을 계속 줘요. 뭐 어떤 그것도 위산을 낮추는. 위산을 그러니까 이제 위산 저하제. 반복적이죠. 위산 저하제를 너무 베타스탄제 강건하게. 얘기하시나요? 위산 저하제는 이제 요즘은 PPI라 그래서 네. 또는 K캡이라 그래서 위세포에서 위벽 세포에서 파리에트 셀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HCl 나오는 그 기전을 차단하는 그 약들이 대세긴 한데 예전에 뭐 제산제들 네. 제산제들이라든지 위궤양약들이 대부분이 위산은 어떻게든지 위산이 문제다 해가지고 속 쓰리라면 무조건 위산 수치가 높다고 생각하니까 또는 진통제 주면서도 위산 억제제 그렇죠. 또 항생제 주면서도 그냥 여기저기서 주다 보니까 먹다 보면은 이과 저과에서 위산 저하제가 너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좀 문제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망가지면 다 망가지. 의사의 개입으로 인해서 위산이 더 억제가 되는 거, 나이가 들면 또 스트레스 받으면 위산을 억제한다. 그러니까 좀 띵크 디퍼런트 하자. 위산이 과다한 물, 너무 속 쓰리거나 가슴 타는 그런, 그리고 커피나 술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도 많고, 그러나 이게 가슴 탄다고 해서 다 위산 넘치는 게 아니라 저는 거꾸로 속이 타도 빨리 소화시키면 되는 문제인데 위산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기능의학적 관점이에요. 아직은 이 얘기는 보편적인 소화기내과 사람들이 동의하는 내용은 아닌데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현실 문제를 경험하는 거여서 좀 생각을 좀 달리하지 않으면서 제가 강조했어요. 내용이 좀 복잡해서 제가 한번 중간 정리해보고 좋아요. 네. 그럼 이제 펩시노겐이라는 게 우리의 소화에서 되게 중요한 네. 물질인데 위산. 네, 우리가 이제 그렇죠. 위의 산도를 이렇게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죠.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음식이 제일 중요하다는 건 이제 다 알고 있다. 근데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소화하냐 했을 때는 입에서 조금 하고 결국에는 이제 위와 소장이 이제 메인이잖아요. 근데 위에서 소화를 똑바로 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첫 번째 기본적으로 영양 흡수가 똑바로 안 되고 두 번째는 그것들이 어떤 위나 장에서 문제를 만든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의 건강을 얘기할 때 되게 이런 펩시노겐이 되게 중요한 지표로서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나 եպ시노겐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어떤 분들은 이제 약물 때문에 우리가 보통 약 처방을 받으면 같이 나오는 게 이제 이런 위산 저해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이런 위산 저해제들을 먹으면서도 망가뜨리고 있는 게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저희가 아무리 좋은 영양을 먹어도 노력을 해도 사실 건강해지기 쉽지 않고 뭐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근육도 못 붙이고 다른 또 영양소의 문제가 생겨서 건강이 회복되기 쉽지 않다. 그렇죠. 여기서 잠시 그 홍보를 하자면 그래서 위에 문제가 있을 때 갭스 식단 같이 되게 위와 장의 부담이 되게 적은 고기 육수도 시작해서 되게 엄청 고와져가지고 이제 소화 부담이 적으면서 여전히 거기 안에 이제 단백질과 지질과 결합 조직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런 점막 회복을 돕는 식단을 하는 것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때 우리가 채소를 막 때려 먹으면 또 사실 소화가 이미 안 될 상태에서 더 부담이 될 수 있고. 맞아요. 위에 노화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기능적으로는 위산이 억제가 되지만 네. 구조적인 면에서는 위벽이 얇아져요. 네. 그래서 위산을 억제하는 약제 전략보다는 그런 이제 정말 식도염이 너무 심한 사람한테는 궤양이 심한 사람한테는 좋은 전략이지만 일반적으로 위의 노화, 스트레스든 나이든 식단이든 그랬을 때는 위점막을 또 좋게 만들어주는 약제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위점막을 좋게 해주는 그런 전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점막 보호제라고 불리거나 또는 점막을 증강시키는 그런 약제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네. 항상 좀 생각을 달리해서 위는 좀 더 노화가 당연히 될 수 있는 장기잖아요. 네. 그래서 기능적으로나 또는 구조적으로나 그런 관점에서 오늘 강조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아까 베타인 말씀하셨잖아요. 베타인 HCl?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아이허브 같은 데서 구매를 할 수 있죠. 네, 해볼 수 있어요. 네. 네. 그런 걸 드시면서 이제 소화가 되게 개선되고 맞아요.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좋아졌죠. 회복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특별히 고기 소화가 안 될 때 네. 펩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거 말고도 이렇게 소화 효소들이 좀 있잖아요. 많죠. 저 예전에 많죠. 소화 효소가 그런 마케팅 사기라 사기는데 네, 실제 사람들의 임상 후기나 아니면 기능하신 선생님들께서 이미 그걸로 소가 사례가 많더라고요. 많이 치료하죠. 소화 효소는 사람들이 치료까지 어떻게- 가나요?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혹시나 너무 막막하실까봐. 그래서 그렇고 이제 에사비, 네. 애플 사이다 비네거 같은 것들을 식사 뭐 후나 중에 이렇게 섭취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어떤 소화를 돕는다. 네. 사실 위산을 평상시에 너무 억제되지 않는 삶의 지혜들은 많아요. 예를 들면은 너무나 물을 많이 먹는 것도 식전에 네. 그런 경우도 위산을 너무 떨어뜨린 상태에서 식사를 한다든지 아, 그런 것도 하나의 좀 팁이긴 해요. 네. 아, 그리고 또 막 너무 저염식을 많이 한다던가. 저연식도 있습니까? 네.
어쨌든 산이 그 소금에서 만들어지니까. 그렇죠. 저음식 하시는 분들은 위산 농도가 충분히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혈압도 낮고. 그런 혈압도 분들. 오케이. 스트레스도 정말 주범이에요. 위산 저하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스트레스가 곳곳인데 왜냐면 기능적인 거니까요. 이건, 그렇죠. 네. 그리고 공복에 이제 커피 드시는 분들 이제 또 스트레스나 수면 문족이 또 네. 결국엔 공복 커피를 유도하잖아요. 악순환 만성 그래? 피로나 부신 기능 저하가 이제 공복 커피를 마시게 하고 맞아요. 또 다시 이제 위도 망가뜨리고. 또, 음. 아 지금 쉽지 않은데요. 어쨌든 제가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저희가 그러면 이제 지금 약간 앞으로 살짝 돌아서 네. 그 갑상선은 이거 해야 돼요. 네. 이거 해야 되는 게 네. 이게 보험 구조 때문에 그런데 네. 예전에는 맞아. 한동안 이 세 가지 검사 우리가 이제 슬퍼. 보통 갑상선 검사 그러면은 흔히 TSH 네. 이건 좀 어렵죠. 자극 호르몬이라고 뭐 모든 호르몬에는 자극 호르몬 보통 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뇌하수체까지 같이 봐줘야 되니까. 근데 보통은 T4를 많이 해요. 그것도 이제 어떤 병원은 프리T4를 하고 어쨌든 T4를 하는데 실제 우리 몸에서 필요한 거는 T3거든요. 근데 이제 보험 때문에 예전에 한때 2개밖에 못 하던 시절에 지금은 3개까지 다 가능해요. 아 그래요? 다시 또 가능해요. 근데 이제 그 시절에 의사들 처방이 있어서 T4, TSH만 주구장창 처방하니까 실제 T4에서 T3로 전환돼서 우리가 몸에서 필요한데 네. 그리고 그 전환될 때는 다양한 미네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안 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T4는 괜찮으니까 갑상선이 괜찮다고 하는데 뭔가 갑상선 증상이 있는 거예요. 저하 증상.